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좀 더 담대하게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지식, 전략들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씩 도와드리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는 일희일비하고 있는 우리 시장 진단하면서 전략도 세워볼게요. 함께 하실 분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변동성 정말 크죠. 네. 어제는 정말 따뜻한 봄날 같더니 오늘은 또 추운 냉탕입니다. 어느 사우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장의 온기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은 오늘 저점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내긴 했는데 오늘의 하락 원인부터 좀 정리하면서 좀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의 하락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시겠지만 어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인데 네.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5% 이상 이렇게 올라갈 정도면 장대 양봉을 이렇게 강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주로 거래량이 많이 수반돼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일본 그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수반이 안 됐거든요. 그럼 거의 거래량이 없는 그런 높은 변동성, 조그마한 수량에도 높은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내리는데도 큰 거래량 변화는 이렇게 없는 부분들 보니까 주말에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거래량도 없는 시장에서 변동성만 많이 키웠다. 조그마한 재료에 많이 이렇게 등락을 거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내리는 부분들은 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2차전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네. 그룹주들 그리고 일부 낙폭과대 SK이노베이션 같은 낙폭과대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제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그 폭등했던 종목을 과연 매수를 한 개인 투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기계들이 어제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거의 기계 프로그램들이 다 샀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좀 과도하게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관련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의 어제는 좀 과열이었다고 하면 기계가 좀 과열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좀 정상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게 결국은 변동성이 이번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까지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옵션 만기 때 어제 과도하게 올랐던 그 부분들이 매도 우위가 예상됐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일부 판 거는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라는 단어를 빼고는 그래서 급등했고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결국 조정이 나오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이라고 하죠.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3개월 사이에 13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주가가 급반등한 만큼 예탁금이 좀 다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다만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예탁금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시장의 이 변동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걸까요? 일단 주식이 올라가야 네. 예탁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수가 먼저 오르고 나서 네. 오르고 나서 예탁금이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부분을 보여야 그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 특히 기관들이든 네. 외국인들이든 이제 증시 유동성과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3개월 동안 주가는 이렇게 내렸거든요. 3개월 동안에.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고객 예탁금이 13조 가량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고객 예탁금 줄었기 때문에. 네. 이거 다 물려 있잖아요.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식이 좀 올라간다면 아마 물려 있던 그런 주식 투자 자금들이 주식을 산 자금들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그런 매도 물량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고객 예탁금이 다시 또 돌아오려고 하면은 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장이 급등하고 급락한 배경엔 사실 2차 전지라는 이 업종이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 오늘장 하락 어쩌면 새로운 기회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짝 상승 후에 하락 변고점이 될까요?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면 또 반등이 또 바로 화끈하게 또 의외로 뭐 많이 또 꽤 많이는 아니겠죠. 어제만큼 네. 아니겠는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항상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 항상 제일 고민인 게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 분명히 이번 3, 4분기 오늘 저 에코프로 뭐 컨퍼런스 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었고 LNF도 실적이 안 좋게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3분기. 근데 내년 되면은 아마 조금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는 보면 일시적으로 좀 둔화 국면인데 근데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건데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주고 상승 추세로 이어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 과거 경험적으로 과열됐던 태양광 OCI 같은 종목도 60, 70만 원 찍고 빠질 때 그 이후에는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2년, 3년, 5년 여러분들 아마 에코프로 주식을 현재 주가가 3년 뒤, 5년 뒤의 성장성을 현재 얼마 전에 그 100만 원 넘어갈 때 그 당시에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다고 하면 그 높은 성장성을 반영했다고 하면 지금 아마 에코프로가 올라간다면 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고요. 아니야, 그거 반영 안 해서 네. 아마 1, 2년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을 거야 하고 본다면은 주식은 의외로 좀 빨리 더 강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전자로 봅니다. 이미 3년, 5년 가까이를 아주 먼 시간을 반영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고밸류로 한번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그 기대치를 반영하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도체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시장에 좀 튼튼한 주도주 역할을 과거에 했었고 네.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고요. 반도체는 업황이 좀 살아나는 시그널도 계속 포착이 됐거든요. 오늘도요. 2차 전지가 지금 10% 넘게 밀릴 때 물론 반도체주도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낙폭이 크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어제는 반도체주 많이 안 올랐었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자, 이 반도체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가량을 반도체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HBM 관련주만 따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를 분류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항상 선전을 해요. 네. 지수 대비해서. 이제 오늘도 저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결국 뭐냐면 시장은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합니다. 낙폭 과대주들이 한번 어제같이 반등이 세게 나오고 나면 이 종목들이 쉴 때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은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는 이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소 게임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2차 전지 낙폭 과대주들이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장이니까 이런 HBM 관련주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네.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내일 정도 되면 HBM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정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가져가시고 반도체 HBM 관련 업황은 당분간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의심 안 해도 되는. 네. 반도체 D램도 저번 최소한 내년 1, 4분기까지는 내년 초 뭐 길면 2, 4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HBM 관련주는 저번 한 1년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주 일부 섹터가 오르는 가운데 HBM이 지수 대비 선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과거에 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네. 의심의 여지가 좀 없는 1년 정도까지도 HBM 관련해서 보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 HBM 이야기는 반도체 안에서 나온 거고 최창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시장 안에서 유망할 것 같은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도 한번 저희가 추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투자를 계속하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네. 네. 자, 어제 공매도를 정부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금지를 단행했잖아요. 공매도 금지 기간 투자 아이디어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도 공매도 많이 쌓여 있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서 대차 잔고가 네. 많으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 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 때는
업사이드 잘 갈. 포텐셜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퓨얼셀이에요. 네. 두산 퓨얼셀. 근데 왜 이게 공매도가 많은가? 그것도 또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요. 아. 올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4분기는 쏘쏘 내년부터 이제 돌아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그런데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볼 수 있는 분들을 한번 기대하고 한번 접근하면 되고 두 번째는 코스맥스인데요. 지금 우리 11월 달에 중국 광군절 11월 11일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4일 있습니다.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화장품만큼 제일 만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맥스 같이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일본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아주 중소형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인디 브랜드 관련 대표주 코스맥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종목이 추려졌는데 첫 번째가 두산 퓨어셀, 두 번째가 코스맥스 눈여겨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대한 투자 시간 전략 세워봤는데요. 지금까지 최창윤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